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3월 4일 수요일 미국맘으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자, 문장 한마디. 코르 ETF 장중 약 45% 폭락. 네. 자, 3배 레버리지입니다. 코르는 3배 레버리지예요. 디렉시온 데일리 MSCI 사우스 코리아 불 3배 쉐어스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KORU, 코르라고 부르는데 31% 폭락 마감했고요. 장중에 45% 폭락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레버리지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발 부탁이지만 시종일관 이 얘기는 단 한 번도 그렇지 않게 얘기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제발 레버리지 쓰지 마십시오. 자, 레버리지 ETF도 레버리지입니다. 자, 그래서 레버리지 항상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레버리지 좋아하다가 큰일 납니다. 지금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빠졌지만 그 레버리지들은 완전히 절단 났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전체적인 미국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이 데미지 받은 거에 비해서는 크진 않았지만 한국의 데미지가 그대로 전이된 거는 맞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8%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하드웨어 관련 주식들이 몽땅 빠졌습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도 빠졌고요. 그리고 AMD도 매우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저 애플 바로 밑에 오른쪽에 있는 그 장비주들 보면 장비주들도 낙폭이 매우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관련 주식들을 올리면서 올랐던 장비주들마저도 큰 폭이죠. 어플라이드, 램서치, KLA 모두 5%에도 6%, 그리고 ASML도 4%대의 초약세를 보여주는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TSMC조차도 4.3%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이번 이슈로 한국에서 전기가 모자라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전기가 모자라서 HBM을 못 만들어서 대만으로 납품하는 게 어려워지거나, 그리고 대만의 그 어떤 비행기끼리 막히거나 그다음에 그 수송길이 막히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상상하는 존재니까 상상을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런 우려들이 있는 거죠. 주가가 빠지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이 차질을 빚을 것이고, 그 차질을 빚으면 미국으로 HBM을 못 갖다 줘, 대만으로 못 갖다 줄 것이고, 그러면 엔비디아의 제품도 만들 수 없어. 이런 요상한 생각의 흐름이 잡힙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잡히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인간이 상상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는 참 재밌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상상이 오늘 미국 장중에서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역시나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자, 호르무즈 해협의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것만 본다 그랬어요. 자, 오늘 원자재 가격 테이블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81달러입니다. 81달러. 어제 오후에도 브렌트유가 80달러 넘어가는 것들을 보여드렸었는데, 그런데 그 장중에 저기 훨씬 더 올랐었거든요. 훨씬 더 올랐다가 그나마 지금은 그때보다는 조금 숨고르기를 한 국면입니다. 지금 상황들을 한번 볼게요. 지금 차트 한번 단기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제 85달러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뚝 떨어졌다가 79달러도 깨지도록, 그러니까 수익 실현을 하면서 단기로 잡았던 애들이 손절 맺히는 전형적인 트레이딩 흐름들이 나타났죠. 그러다가 많이 빠지니까 또다시 매수. 그래서 82달러 갔고, 저 빠지는 과정에서는 어떤 뉴스가 있었느냐, 이게 이제 트럼프가 이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여기가 문제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뒤집어서 보면. 자,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문제가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해군 호위를 제공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걸프만을 통과하는 모든 해상 무역에 매우 합리적인 가격으로 정치적 위험 보험 및 보증을 제공하도록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에 지시를 했다. 즉
일종의 보험비 내면 보험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확실히 기업가 출신이나 이게 빨라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미국 해군은 가능한 한 빠르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들에 대해 호송 작전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뒤집어 볼까요? 걸프만을 통과하는 모든 해상무역에 보험을 제공하겠다. 싼 가격에 보험을 제공했다고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편하게 다녀라 라고 얘기한 거고, 또 하나는 필요하면 해군 호위정을 유조선 옆에 붙여줄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뒤집어 보면 이건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는 뒤집으면 유가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네, 유가가 가장 중요하다. 왜 그렇죠? 자, WTI가 100달러가 돌파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원자재 테이블 볼게요. 자, 오늘 원자재 가격에서 유가가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금도 떨어졌고 은도 떨어졌고 다 떨어진 상황에서 올랐다라는 거예요. 자, 금, 은, 구리 값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낙폭이 금, 은은 꽤 커요. 그렇죠? 꽤 큽니다. 은은 거의 10% 가까이 빠졌어요. 90달러 넘었다는 걸 감안해 보면 월등히 많이 빠졌죠. 금도 꽤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흐름을 본다면. 그런데 브렌트 WTI가 올랐으니까 얼마나 많이 오른 겁니까? 왜 금, 은, 구리는 왜 빠졌습니까? 달러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자, 모든 것들이 위험하다고 느껴지면 단기적으로, 초단기적으로는 뭐를 찾죠? 다 필요 없어. 달러 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원래 안전자산은 채권입니다. 그렇죠? 안전자산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대비 안전자산 채권, 그리고 주식자산은 수익 자산이긴 하지만 위험 자산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위기를 느끼면 주식에서부터 채권으로 좀 빠져나오는 경향성이 있어서 채권은 그냥 오르고 주식은 좀 빠지고 이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이 더 크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되죠? 채권도 못 믿겠어. 그냥 다 필요 없고 달러. 그런데 이제 이게 유동성 경색과도 맞물리죠.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아주 급하게 어려워지면 달러 강세입니다. 달러 가격 볼게요. 좀 오랜만에 99 갔어요. 달러가. 자, 원화는 어제 장중에 1,500원이 깨지는 초약세를 기록하다가 1,475원으로 일단 숨고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엔도 워낙 약세고 모든 통화 대비 달러가 완전한 강세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달러 강세가 모든 원자재 가격을 떨어뜨렸는데 그 원자재 가격 하락 중에서도 뭐는 올랐다? 유가는 올랐다. 그러니까 유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거고, 자,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미국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브렌트는 우리 쪽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미국에 영향을 미치는 WTI가 100달러를 넘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한번 상상을 해봐야 되겠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WTI가 100달러를 넘어가면 그러면 그냥 금리 인상이지 뭐. 그죠? 인플레이션 지금 근원 인플레이션이 거의 이제 3% 근처까지 와서까지 불안했는데 유가 저렇게 올라가면 한 3, 4개월 있다가 인플레이션 4.5% 나오지. 그치? 이 갤런당 들어가는 돈이 훅 오를 거 아니야. 한 3, 40% 오를 거 아니에요. 그 휘발유 가격이. 그럼 그냥 인플레이션 바로 솟구치지. 그러면 그나마 이제 미국 애들은 이런 통계로 조작은 안 하니까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짤 없지. 금리 올려야지. 자, 그러면 26년도에 미국 시장의 기반 중에 가장 중요한 근거, 거시경제의 기반은 뭡니까? 결국 금리를 2번 정도 내릴 거야. 이겁니다. 근데 2번 정도 안 내리면 어떻게 되죠? 2번 정도 내릴 거라고 했던 포지션을 청산해야 되겠지.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뭐냐면, 만약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터져가지고 금리를 안 내리고 올리는 쪽이 되면 문제가 뭐냐면, 금리 외에 추가로 돈을 벌려고 생각했던 시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시장일까요? 사모대출 시장입니다. 사모대출 시장이 아작이 난다. 지난번에 그 블루 어울 캐피털이라고 한번 난리 났죠. 그래서 아폴로가 주가가 폭락을 했죠. 그 자회사가 투자를 했다가. 그러면서 계속 바퀴벌레가 터진다라고 토요일 날도 말씀드렸어요. 신용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신용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한다. 자, 이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자, 어찌되었건 미국이 원하는 대로 3, 4주 안에 끝나고 1, 2주 안에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가면 좋겠습니다만 이번 싸움이 잘 될까요? 일단 이란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이스라엘 미국 연합군을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한다는 건 넌센스죠. 안 되겠죠. 그리고 무기도 무한정 있진 않을 테니까 뭐 10발 쏘면은 10발이 명중하는 게 아니고 10발 중에 뭐 20발 쏘면 한 발만 명중하고 19발은 다 제거가 된다면서요. 뭐 그런 상황이니까 끝없이 미사일 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 무기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바닥이 날 거고 그러면 바로 협상을 하나? 지금 그 저기 이란 리더십 상황들 잠깐 보여주시면 상황이 어떻겠어요? 지금 리더십 상황들이 어느 정도 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얘네들이 정권을 뺏길 정도이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다고 뭐 민주화 세력이 갑자기 확 뒤집어 엎을 수 있겠어요? 그러진 않겠죠? 지금 거의 대부분 죽었어요. 지금 이 표는 아주 핵심만 나온 거고요. 이거 말고 더 큰 그 테이블을 보면 너무 죽은 사람이 많아요. 죽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과연 어쩔 것이냐? 얘네들은 어쩔 것이냐? 근데 싸움을 계속해서는 못 이긴다. 그걸 알겠는데 자, 근데 앞서 모두 인사 발언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국식의 해결 방법을 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 중국은 어떻게 했죠? 중국의 해결 방법은 미국 국채를 파는 거였죠. 근데 이란은 뭐 미국 국채가 없을 테니까. 자, 그러면은 그런 식의 방법은 안 된다. 그럼 무슨 방법이 있을까?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호르무즈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는 없어요.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나라인데 미국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자본시장, 금융시장, 채권시장, 주식시장입니다. 자, 그런데 자본시장, 채권시장을 뒤흔드는 근간은 뭐라? 그거는 금리다. 금리죠. 자본의 배치의 핵심적인 기준점은 금리예요. 예, 달러도 기준점이 안 되죠. 달러가 가치가 휘청휘청하니까. 물론 이제 뭐 더 큰 틀에서는 더 중요한 기준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미국 기준으로 보면 그 기준점을 제공하는 건 기준금리예요. 기준금리. 자, 기준금리는 뭐에 영향을 받죠?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죠.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아요. 자, 인플레이션은 뭐에 영향을 가장 세게 받죠? 원료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요. 원료는 뭐죠? 석유잖아요. 그렇잖아요. 석유입니다. 자, 그러면 석유 가격은 뭐에 영향을 받죠? 유통 상황에 영향을 받죠. 유통 상황. 그럼 석유의 유통은 어디서 결정되죠? 석유에 들고 남에서 배송에서 석유 가격이 결정되는 요인이 단기적으로는 가장 크잖아요. 다음은 생산량과 수요량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석유의 배송 시스템이 가장 크죠. 그런데 석유의 배송 시스템에서 가장 비중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타격이 가장 단일한 쪽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곳이 어디다? 호르무즈라고. 예, 호르무즈라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브렌트는 150달러 갔는데 WTI는 75달러.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럼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뭐 금융에서 아비트라지를 하든 어떻게 되든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 그러면 만약에 이란이 힘으로 안 되는 거 아니까 지금 호르무즈 일단 목줄 호르무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트럼프가 그것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걸프만에 통과하는 모든 해상 무역에 매우 합리적인 가격으로 정치적 위험 보험 및 보증을 제공하도록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에 지시했다. 필요하다면 미국 해군은 가능한 한 빠르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들에 대해 호송 작전을 시작할 것이다. 왜? 유조선의 안전을 위해서? 아니지. 미국의 인플레이를 위해서죠. 결국 그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아킬레스건을 드러낸 거거든. 이거는 뭐 한 번만 생각하면 그냥 드러나는 대목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거예요. 이란이 자살 특공대를 만들면 문제지. 그래? 같이 죽자. 같이 죽어. 그냥 다 죽어버릴 거야. 자, 우리 석유 하나도 안 팔고 다 죽어버려. 자, 국민들이 소연하고 어차피 우리 때려 죽일 때까지 우리 같이 죽을래. 이러고 호르무즈 목숨 걸고 드론으로 다 던져버려. 뭐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골 때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시아는 지금 한국도 비축유가 많아요. 그래서 아시아권 비축유도 몇 수개월 이상 돼요. 근데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 결국 문제 없는데
주식시장은 상상의 나래를 펴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것만으로 상상 나래가 쫙 퍼지면서 막 무서워 막 이러시는 분 몇 분 계실 거 아니야. 지금 이 발언만으로도 어떡하지 그럼? 아씨 어떡하지? 막 이러시는 분들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 미국 시장도 다르나? 미국 시장 똑같지? 사람이 하는 건데. 그래서 어떡하지?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골 때리는 거죠. 골 때리는 건데. 자,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어, 감정과 상상에 의해 움직이지 말자. 데이터 값에 의해 움직이자. 일단 데이터 값은 뭐다? 일단 브렌트유다. 자,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브렌트유가 어떻게 되느냐가 핵심이다. 이번에. 네. 근데 어쨌든 뭐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서 유조선들의 통행이 차단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란에서 중동 각국으로 미사일을 쏴대면서 카타르의 경우는 LNG 설비가 마비되어서 LNG가 나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쪽에 좀 문제를 일으킨 거는 맞고요. 그 중동 여러 국가에 터트린 것 중에 이런 의도를 깔고 이란이 터트렸는지는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제일 나쁜 시나리오는 이란이 시간을 끄는 겁니다. 시간을 끌면서 예를 들어 힘 대 힘으로 안 되니까 게릴라식으로 요쪽에 목줄을 계속 건드려 가지고 시간을 질질 끌면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거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 우리 그것까지는 몰라요. 뭐 결론을 내주면 편하긴 하겠죠. 뇌는 편하겠지만 아닌 거를 기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모르는 것도 안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일어나지 않은 일을 그랬다고 할 수도 없는 거니 브렌트유를 봅시다. 자, 브렌트유를 보면서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브렌트유에 따라서 WTI가 어떻게 될 거냐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나 자, 미국에서의 신은 누구라고? 가시야? 미국의 신은 가시야? 아니죠. 미국의 신은 마켓이죠. 또 파이낸셜 마켓이죠. 마켓입니다. 자, 그러면 뒤집어보면 또 다시 한 번 더 빈대떡 뒤집듯이 한 번 더 뒤집어 봐요. WTI가 100달러 가. 그럼 어쩔까? WTI 100달러 가. 그럼 어떻게 되냐고. 포기하겠지. 협상할 거예요. 바로 꼬리 내리고. 안 그렇습니까? 결국 그렇게 되겠죠. 두 번만 뒤집어 보면 답 나온다니까. 힘으로 안 되면 이란이 목줄 잴 수 있는 건 호르무즈 해협이고. 그래서 저렇게 해군력까지 동원해서 유조선 통과하게 하겠다. 그냥 유가 안 올리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는 거고. 이란은 그거 받고 패 받고 바보가 아닌 다음에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전략가라면 이란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자, 그래서 진짜로 호르무즈 목줄 꽉 잡아가지고 유가 올리는데 성공해. WTI 100달러 가. 그럼 어떻게 돼? 중간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뒤지겠거든. 뒤지는 거예요. 끝났어. 그러면 탄핵이야. 탄핵 잘못하면. 뭐 어떻게 하겠어? 풀어야지. 예, 풀어야 되는 거야. 아, 미안해. 내 실수했네. 이러면서 풀어야죠. 네, 풀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예. 그래서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참 놀라운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긍정의 필터가 활성화됐어. 막 포지티브 필터야. 긍정 포지티브 필터. 이 필터가 작용되면서 다 필요 없어. 그냥 좋은 뉴스만 쫙 빨아당겨. 막 이러면서 야 반도체 좋단다. 야 반도체가 야 마진 80%난다. 야 끝났어. 야 HBM 없으면 못 판다더라. DRAM 없으면 못 판다더라. 야 수요가 폭증해서 쫙 빨아들이면서 다 필요 없어. 씨. 자, 봐봐. 이제 막 그 애널리스트 가격 올리잖아. 야, 삼성전자 40만 원가 씨. 막 이러면서 했던 긍정의 필터에서 갑자기 필터가 다른 게 끼워졌어. 그래서 막 이제 부정의 네거티브 필터가 이제 작동을 하는 거예요. 뇌에서. 전쟁 났어? 끝났어. 이제 망했어. 나 큰일 났어. 이제. 자, 그러면서 여러분, 혹시나 한두 명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감히 말씀드리면, 야, 여기서 안 팔면 망해. 망하기 전에 요거라도 건져야 돼. 그때 버튼 누르지 마세요. 나도 어렸을 때 몇 번 해봤다고 그런 일을. 그때가 저점이야. 그때가. 나 망했어. 나 이거라도 건져야 돼. 이거라도 건져야 돼.
잘못했어요. 씨. 이러면서 요거 누르면은 끝나는 거야. 그게 바닥이야. 지나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체험담. 체험담이다. 형의 체험담이야. 자, 자, 진짜로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금은 막 그 저기 네거티브 필터링이 막 활성화돼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야 씨 각도기가 WTI 100달러 간다. 그래 100달러가 그러면은 그러면 인플레이션 나고 그럼 금리 2번 올리고 씨. 아 뒤졌어 이제 끝났어 이제 미국 시장 폭락하고 야 지금 그나마 좀 남았어 지금 죽었어 우리 이렇게 막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 생각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지난주는 다 덤벼 씨 이랬다가 지금 이번 주 어떻게 이런 이거 아닙니다. 아 좀 냉정하게 건조하게 건조하게. 자 그러니까 당할 때 당하더라도 에이씨 그렇게 버튼 누르면 어차피 바닥에서 조지는 거예요. 바닥에서 지지는 거니까 어차피 당해. 어차피 당할 거면 냉정하게 어떻게? 그래 브렌트 얼마까지 가는지 보자. 브렌트 그래 100달러 가면 내가 졌네 씨 이러면서 에이씨 이러면서 그때 버튼 눌러도 듣지 않아요. 내가 졌네 이러면서 자,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자 WTI 100달러 가면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100기 들어 지금 계속 말씀해 우리 누누이 얘기했잖아. 미국에 계시는 갓 아니다. 걔네는 갓에서 트러스트를 안 해. 절대. 근데 어디서 트러스트를 하느냐? 마켓에 대한 트러스트를 하죠. 예, 우리 봤잖아요. 그 저기 국채금리 튀기 시작하니까 바로 스카페센트가 꼬리 빼면서 무역 관세법에서 한번 쫙 뒤로 빠지는 거 봤잖아. 지난 4월 달에. 그렇게 된다니까요.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더 잠깐 볼게요. 그래도 이렇게 바닥에 떨어졌을 때 위로 하는 게 훨씬 낫네. 고점 갔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더 힘들었어. 사실 솔직히 말해 지금 얘기하면. 왜냐하면 그때는 욕을 진짜 많이 먹었거든. 예. 경고를 잘 들으셔야 되는데 사실은 쉽진 않습니다. 그게. 자,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건 VIX 지표예요. 자, VIX 지표가 오늘 굉장히 높게 올라갔다 왔고요. 최근 6개월간의 고점을 한번 찍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것들을 조금 길게 볼까요? 이번 장이 어느 정도 위치인지. 자, 예전에 이만큼 올랐던 적인데 저게 언젠가요? 지난번 저 왼쪽 끝에 저 올랐던 건 뭐냐면 트럼프 관세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저걸 보고 미친 것 같은데 이건 좀 심한데 말도 안 되는데 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이 정도까지인가? 막 했었죠. 근데 저 때 막 아주 난리 났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무서웠어요. 저게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저때 4월 달에 엔비디아 97달러 갔었어. 예, 작년도 4월에 엔비디아 그때 매수 넣어놓고 두 번째 매수 버튼이 안 눌러졌던 기억이 나서 제가 정확히 기억나는데 100달러 깨지면서 그 주문 넣어놓은 거 막 사주고 근데 추가 주문이 안 들어가더라고. 떨려서 막 근데 나중에 후회했지. 항상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때 이후로 지금의 그 VIX 지표를 보시면 일단 일상적인 수준에서는 단기 고점 왔어요. 그쵸? 단기 고점 왔죠. 근데 무슨 일이 어떻게 더 터지냐? 저기서 폴대를 더 세울 거냐? 보기는 해야 되겠는데 지금 저기 보시면 폴대 세울 때의 특징은 뭐냐면 진짜 저 폴대가 단기로 확 올랐다 끝난다는 거죠. 확 올랐다 끝난다. 예. 그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일물로 한번 다시 볼까? 지금 상황들을. 폭등한 상황들이 없지. 그렇지. 폭등한 상황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VIX 변동성 지표가 최고점 갔다가 지금 내린 상황이니까 VIX 지표는 작년도 그 관세 충격 이후로는 지금 최고치 살짝 찍은 거니까 많이 오긴 왔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케이. 이거는 그렇게 이 정도로 제가 좀 이 정도쯤 위로를 드렸으면 될 것 같고, 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진짜로 위험한 포인트는 하나 또 따로 있어요. 계속해서 지난 주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호 신용 쪽에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3호 신용, 프라이빗 크레딧 그 쪽에서 상품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쪽이 지금 환매 요구가 상당하다. 특별히
블랙스톤이라는 굉장히 큰 회사가 있습니다. 뭐 블랙락, 블랙스톤. 블랙스톤이 블랙락의 어머니 되는 회사죠. 거기서 뛰쳐나가서 만든 게 블랙락인데 어쨌든 블랙스톤 미국의 자산운용사 중에 가장 거대한 기업이고 또 역사도 오래된 역사가 오래되진 않았다. 하여튼 그런 기업인데 여기 프라이빗 크레딧 펀드라는 게 있어요. PCF. 예. 이쪽에 사상 최대 규모의 환매가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원래 이 그 펀드의 그 어떤 계약은 5%까지 환매는 가능하나 추가적인 환매는 안 된다고 했는데 환매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환매를 해줬답니다. 블랙스톤이 7.9%의 환매를 해줬다는 거예요. 최근에 환매 규모가 37억 달러. 사모펀드야 몇몇이 아름아름해서 한 펀드가 사이즈가 이 정도예요. 어? 네. 37억 달러, 7.9% 37억 달러면 도대체 얼마짜리 펀드야 이게? 대단하네. 신규 유입은 20억 달러고요. 나간 돈은 37억. 그래서 순유출이 17억 달러입니다. 네. 어찌되었거나 이런 환매호가 계속 있는데 지금 어떤 부분이 있냐면 사스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된 대출 중에 부실이 너무 많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사모펀드에 투자했던 사람은 불안감을 느끼면서 돈을 빼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문제는 뭐냐면 돈을 빼기 시작하면 블랙스톤 같은 기업은 돈이 많고 여러 개 많으니까 환매 그냥 오케이 알았어 너 다시는 거래 안 해 이러면서 환매해주고 끝났을 수 있지만 다른 블랙스톤보다 체력이 약한 곳은 어떻게 될까요? 자, 환매를 해주면서 돈을 마련해야 되니까 돈을 마련해야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딘가에서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팔아야지 돈이 마련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비우량 자산이 잘 팔리나요? 우량 자산이 잘 팔려요?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잘 팔리는 것처럼 우량 자산이 잘 팔려요. 그러면 우량 기업들조차도 그 현금 조달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요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사모펀드에서 일어난 일들이 메인스트림 쪽 그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전 골드만삭스의 CEO 출신인 로이드 블랭페인이 관련된 경고를 해서 이 경고는 우리가 좀 기억에 담아둘 만합니다. 오늘 시장하고 별로 상관은 없지만 저는 이게 가장 미국 시장에서 가장 걱정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자, 골드만삭스 블랭크페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는 일종의 심판을 앞두고 있다. 아주 오랫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는 자산 상각이 필요한 곳에 자금을 투입해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손절 쳐야 되는데 더 투자했다는 겁니다. 식견 있는 구매자라면 사모자산에 대해 실사를 수행해야 하지만 지난 만 년간 시장 상황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그런 규칙을 어느 정도 망각했을 수 있다. 와, 이거 서프라임 때하고 똑같은데 이거라면 그죠? 서프라임 때도 집값이 계속 끊임없이 올라가니까 이 사람의 신용도를 조사하지 않죠. 임시 거주자인지 불법 체류자인지도 하지 않고 집값은 오를 거니까 어차피 집담보로 대출 해주는 거니까 집값은 오를 거니까 이 대출은 다 받을 수 있어 하고 아무한테나 돈을 꺼준 거죠. 그러고 나서 서프라임이 뻥 터진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얘기를 합니다. 식견 있는 구매자라면 그냥 지각이 있다면 자산에 대한 실사를 수행해야 하는데 지난 몇 년간 시장 상황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그런 규칙을 어느 정도 망각했을 수 있다. 괜찮아 돼 그냥 해. 아유 요즘 뭐 시장 좋은데 돈 많은데 야 돈이 넘치는데 그냥 2년 못 버티겠어? 해봐 괜찮아.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랬다는 얘기. 자, 투자자들이 일부 자산의 가격이 잘못 책정되었음을 깨닫게 됨에 따라 더욱 심각한 심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충격에 빠지고 그러면 갑자기 적어도 한동안은 모든 사람이 자본 배분에 매우 신중해질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사모대출 펀드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개인 투자자들에게 미칠 잠재적 결과가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자, 요 마지막 문단하고 아까 읽어드렸던 문단이 제일 무서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사모펀드는 전문 투자자만 했단 말이야. 전문 투자자만. 근데 요즘에 개인들의 파워가 세지고 개인들이 돈이 많아지니까 실제예요. 기업들에 의해서 예전에는 기업들이 돈이 많았기 때문에 기업이 뭐 자기의 펀드도 거느리고 뭐 펀드 하나의 주인이고 뭐 이럴 수 있었는데 지금 뭐냐면 개인이 중소기업만 한 사람들이 많아. 돈이 많아서. 맞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강남의 아파트가 중소기업만 하잖아. 소기업이 강남 아파트 한 채 안 되는데 소기업 많습니다. 뭐가 맞는 건지 모르지만 웃기는 짬뽕이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의 파워가 세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들어가는데 전문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검증 절차가 충분하지 않죠. 그러니까 은행권에서 아니면 금융권에서 이런 사장님 이거 좋아요. 지금 벌써 두 번이나 환매됐어요. 이거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은행이자 얼마 안 되는데 이거 상당히 몇 배 수익 나니까 지난번에 15% 수익 났다니까 한번 해보세요. 뭐 그리고 또 유명한 데서 하니까 괜찮아요. 이러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무 현장에서. 진짜라니까? 아닌 것 같죠? 진짜예요. 실무 현장에서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검토해야 되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열심히 검토하다가 몇 번 상황이 잘 되고 하니까 대충 검토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셀다운을 한단 말이죠. 셀다운을. 그래서 여러분 금융회사들이 파는 외국 자산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한국 사람들한테 셀다운 될 정도면 그건 벌써 그 맛이 간 놈들이야. 썩은 고등어야. 썩은 고등어.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금융회사에서 외국 거 뭐 갔다 와서 이거 선진금융 기법으로 만들어진 미국 어쩌고 저쩌고인데요. 자, 결론. 미국 상업 부동산 투자한 사람 중에 지금 정신 멀쩡한 사람 얼마나 돼요? 지금. 그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제가 현장에 있어 보니까 그런 거 대부분 문제 있어요. 그래서 안 하는 게 상책이야. 그냥 차라리 한국 주식 그냥 깨졌어도 한국 주식 계속 사. 그냥 적립식으로 그냥 코스피 200 계속 사. 그게 헐라. 나중에 되면 다시 복구를 하니까. 예. 그래서 걱정되는 건 미국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애들은 뭐 용가리 통뼈입니까? 걔네들도 뭐 금융 지식이 있어요. 우리보다 숫자도 훨씬 모르는 애들인데 진짜 미안하지만 까만 머리보다 수학 못하잖아. 물론 나 빼고 수학 전응아. 자, 근데 얘들이 그걸 검토를 제대로 했겠냐고. 괜찮으니까 그냥 셀다운 한 거고, 그러면 셀다운 하면 그냥 사준 거고. 개인들의 돈 규모가 크니까 예전에는 전문 투자자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했던 게 그냥 일반인들한테 다 쫙 팔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는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블랭크 페인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조금 안 좋네. 미국 사모시장 안 좋네. 너무 이렇게 완화된 금융 상황들이 22년 이후에 지속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고가 터질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그의 이런 말들이 예방합니다. 문제 있어 계속 얘기하면 빨리 예방해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필요한 이유가 터질 일도 이런 말 듣고 사람들이 사전에 좀 준비해서 덜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러니까 이 말이 세상 일은 어떤 것들이 흘러가던 게 계속 끝까지 흘러간다는 보장이 없는 거야. 누가 어떻게 개입하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반작용이 나오고 하는 거에 따라서 결론은 다르게 나오니까 야 너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론은 그렇지 않은데? 라고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작용들이 중간중간에 끼어 들어가느냐에 따라 결론은 다르게 나오는 거니까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있다. 이거는 좀 문제 있다. 라는 거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가 계속 주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지금의 일반인들의 마음은 패닉성으로 빠졌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믿지 마라.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차라리 한 1, 2주 시장을 보지 마라. 그게 신상에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